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자, 세계는 시방 지금 무슨 일 벌어지고 있을까요? 새 시방 시작합니다. 문희정 국제사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향후 최소 5년간 위협적인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네, 영국 정부 자문단이 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 코로나19가 예측 가능한 풍토병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예. 자문단은 향후 5년에서 10년간 백신이나 부스터샷, 진단검사 등의 개입 조치가 얼마나 필요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 변수는 고려되지 않았고요. 네. 그렇다면 팬데믹 극복시기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폴 헌터 교수는 오미크론이 마지막 우려 변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면서 감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예. 한편 싱가포르의 전염병 전문의인 렁회남 박사는 지난 2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압도할 것이라면서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얀마로 가볼까요?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징역 4년형 선고받았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미얀마 법원이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에게 군부 쿠데타 직후 국제기구에 군정을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서한을 보낸 선동 혐의로 징역을 2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를 했습니다. 앞서 군부는 모든 재판을 비공개로 돌리고 변호사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에 판결의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치 전 고문은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모처에 구금돼 있는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고가 내려진 혐의 이외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국가기밀 누설 혐의 등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재판에서 선고될 형량까지 합치게 되면은 100년은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요. 예. 참고로 윈민 전 미얀마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은 지난 4일 기준으로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1,303명이 사망을 하고 1,681명이 체포되거나 투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숫자고요. 확인된 숫자고요. 비공식 숫자까지는 아마 이제 그 숫자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징역 4년형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한나절 만에 갑자기 밤에 사면 형태로 2년형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간밤에 2년형으로 줄였다? 네네. 예, 선고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군요. 예. 예. 다음은 중국 가보시죠. 그 3대 부동산 업체 중 하나죠. 중국의 헝다그룹이 채무 불이행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공식 발표를 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헝다가 지난 3일 밤에 2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75억 원에 대한 채무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기습 공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시각으로 6일까지 또 다른 달러채 이자 975억 원을 갚지 못하면 공식적으로 디폴트 상태가 되는 건데요. 현재 헝다의 총 부채는 약 371조 원이 넘고요. 채권도 2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헝다의 이 기습 공시 이후에 헝다 본사가 위치해 있는 광둥성 정부가 쉬자인 회장을 긴급 소환해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헝다의 요청에 따라서 실무팀을 파견해서 운영을 도울 것임을 밝혔는데요. 중국 정부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이끌겠다면서 개입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도 헝다의 위기는 경영 부실과 맹목적인 확장 때문이고 헝다가 직면한 위기가 부동산 시장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다른 건설사들로도 그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그 확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도미노 예. 연쇄 그 파산 있잖아요. 네, 네, 그 네. 부분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예. 실제로 그 어제 또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인 양광 이바이가 2천억 원대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다고 공시하면서 이미 그 파산 연쇄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 부동산 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요. 예. 이게 또 지방 정부들의 전체 수입에서 이 부동산 업계와 관련된 토지 매각 비중이 지난해에만 84%에 달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연쇄 부도가 사실은 지방 정부의 재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일본 금융기업인 노무라 홀딩스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가 약 6,23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시장이 계속 출렁출렁 거리다 보니까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5개월 만에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급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 쪽에도 파장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미국 가시죠. CNN 간판 앵커 크리스 쿠모가 해고를 당했는데 네네. 그 친형 성추문 사건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추행 파문으로 지난 8월에 주지사직을 사임한 앤드류 쿠오모에 이어서 동생인 크리스 쿠오모도 CNN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실 지난달 30일에 CNN은 이 형의 성추문을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예. 동생인 크리스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이 4일자로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전 현직 보좌관 등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는 예. 지난달 29일 뉴욕주 올머니시 법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뉴욕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성추문 사태가 불거진 뒤에 언론 보도 동향 점검 등 사건 대응에 동생이 관여를 했고요. 예.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입장문을 이 동생 크리스가 직접 써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네. 사건에 연루된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언론계 연주를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쿠모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웅으로 사실은 불리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맞습니다. 지난해 그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왜 기억하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 방역 대책 거의 안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매일 투명하게 데이터 공개하고 브리핑하면서 이래 코로나 영웅 스타로 예. 부상해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었습니다. 예. 이 인기에 도취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 책을 펴내면서 주 정부 직원을 위법하게 홍보에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해서 축소 집계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지난해 말에 보좌관이었던 30대 여성이 트위터에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힌 후에 이 피해 증언이 여러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온 겁니다. 예. 사실 앤드루 주지사는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뉴욕주 의회가 탄핵을 추진을 했고 마지못해 사임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보호 관찰에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